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요. 세 번째 예기에서 세 개를 뽑았는데 뭘 뽑았었죠? 처음에는 예약을 뽑았고, 두 번째는 반정비류를 뽑았고, 세 번째는 여기 군자소인을 비교해서 바로 욕심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욕심. 욕하고 뭐를 비교했어요? 도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 이것도 악기편에 나옵니다. 얘기 악기편에 보면은 군자는 뭐를 해? 낙득기도야. 낙득기도. 군자는 항상 뭘 좋아해? 낙자가 즐길 낙자해. 뭐를 즐기냐면 득도를 즐겨. 득도를 즐기는 건 뭐예요? 도를 즐겨. 도를 얻는 걸 즐겨. 그 도를 즐긴 사람이 누구야? 그게 안현이었잖아요. 안현이 안빈 낙도라고 그랬잖아요. 낙도. 근데 이 도가 무슨 도라고요? 다시 정리해 보세요. 도가 뭐예요? 도는 길인데, 유학의 도는 어느 길이에요? 인간의 길이야. 인간의 도야. 인도야. 천도가 아니야. 하느님의 도가 아니야. 그게 관계는 있지만 핵심과 지금 포커스를 맞췄는 건 아니라고. 자연의 도도 아니에요. 오로지 도는 도인데 무슨 도예요? 인간의 도예요. 근데 인간의 도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인간의 원리, 인간의 도, 하늘의 원리, 하늘의 도가 전부 어디에 들어있어요? 내 본성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본성대로 따르는 게 유학의 내용. 도의, 인도의 핵심은 솔성이지. 솔성지위도라고 그랬죠. 본성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본성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덕이 있거든. 그게 덕인데, 덕이 오상지 덕이 있는데 핵심 요지를 뽑으면 인과 의의 덕이거든. 이거 인과 의의 덕을 실천하는 게 바로 그 도야. 그러니까 이 사랑과 정의, 사랑과 상황에 맞는 의, 요거를 실천하는 거지. 그리고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도리로 하는 거. 이게 도야. 그게 이 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자가 이 도를 강조한 거예요. 과거에는 덕을 강조했는데 공자 이전에 오경 속에는 덕이 많이 나오는데 공자에 와서는 도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실천할 거냐? 덕이 있는 건 알겠는데 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게 도거든. 실천 내용이에요, 도가. 도. 유학의 도, 공자의 도, 인간의 도, 도예요. 근데 이 도가 결국은 뭐야?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는 도겠지. 나중에는. 그렇지만 그 솔성의 도고 인의의 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인의의 덕을 실천하는 거지.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게 이날 군자는 그 비유 맞히기가 어려워. 뭘 갖다 줘도 좋아하지도 않아. 군자는 뭐만 좋아해? 자기 도리를 타는 사람을 보면 자기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데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르게 마음 쓰는 걸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걸로 즐겁게 하는 거야. 소인은 반대야. 갖다 주기만 하면 끝나. 원하는 것만 알아갖고 주면 끝나는 거야. 만사 오케이야. 그러니까 그게 부분이 어디 있느냐. 군자는 낙득기도요. 소인은 낙득기욕이라. 군자와 소인은 취향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고 그거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 군자는 도를 지향하지만 소인은 뭘 지향해? 욕심을 지향한다 이거예요. 욕도 어떤 욕이야? 사욕이지. 이 욕이 어려워. 욕이 그러면 자꾸 따지는 사람은 그 욕이 왜 나쁜 거냐? 순수 의욕은 있지 않느냐? 이 문제가 또 내재돼 있어 아까. 교원영색도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거기에 있듯이 욕도 좋은 의미의 욕을 순수 의욕이라고 그래. 정심소욕 분류구의 욕은 그건 순수 좋은 욕이고 그거에 구현되는 거지. 인간답게 산다는 건 좋은 욕이거든. 그런데 이게 욕심, 사욕 이런 걸로 넘어가면 전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로 그 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 갖고서 그걸 이루는데 목적을 둬. 이 세상 태어나는 순간 죽는 순간까지 뭐야? 욕심 갖고 사는 거야. 헤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요 낙득기도, 낙득기욕 요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편에서 얘기한 거예요. 요걸 딴 말로 바꾸면 뭐 같아요?
낙득 기도의 얘기는 아까 인의라고 그랬는데 핵심은 뭐예요? 군자는 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행계의요. 의지업이라. 근데 이 소위는 낙득기 욕이라. 욕을 갖다가 딴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같은 통하는 거예요. 일을 좋아하는 거고, 이익을 좋아하는 거고. 이건 득실의 문제고, 이거는 뭐야? 시비의 문제거든. 이건 옳으냐 그러냐 문제고, 이거는 뭐의 문제예요? 이건 득실의 문제라고. 얻었느냐, 잃었느냐.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소유의 문제고, 이거는 뭐의 문제예요? 이거는 존재의 문제거든. 소유와 존재가 틀려요. 소유. 이게 이 오늘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민주주의와 이 개인자 자유주의 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는 전부 어디에 초점을 둔 거예요? 득실 소유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한계구 문제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소유를 전체가 소유할 거냐? 뭐야? 개인이 소유할 거냐? 그 차이일 뿐이야.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갖고 개인이 소유도 하는 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전체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일 뿐이지. 전부 다 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전부 소유로 보는 거예요. 유물론에는 전부 다 역사가 소유의 역사야. 유물론적 역사관은 경제사적 소유의 문제입니다. 이거 투쟁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투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약자와 강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구분시켜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시각을 보면 안 돼요. 그게 물론 역사의 현실적인 문제지. 근데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또 있다는 거. 더 큰 의미에는 옳고 그른 걸 따지고 옳은 걸 지향하는 인간, 옳은 걸 지향하는 이념도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야 돼. 오늘날 민주주의의 그 문제점은 이게 부재되고 이게 빠져버린 거. 이게 보충되고 보완돼야 돼요. 그런 게 지금 아주 중요한. 여기는 도와 욕으로 얘기했지만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로? 낙득기의고 소위는 낙득기이라. 그렇게만 해도 돼. 이거 맹자책은 결국은 의와 이 문제를 얘기해서 의를 기반으로 한 이, 이걸 얘기하지. 그래서 항상 포인트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여기. 견이 뭐를 하라고? 사위. 공자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항상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도 이거 마찬가지. 이게 나쁜 거냐? 아까 욕자가 마찬가지예요. 욕 자체가 나쁜 거냐? 이 자체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아주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거고, 신성한 거예요. 돈이 얼마나 신성한 건데. 근데 제대로 써야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분법적으로 보면 두 개가 같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군자는 뭐를 자꾸 좋아해요? 도를 좋아해. 그렇지만 소위는 항상 이익을 좋아하고 이욕을 좋아해. 그러니 이도로 제욕이면 낙이 불나냐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인간에게는 필요한 요소인데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고 기반으로 삼냐면 도로서 욕을 억제한다고 한다면 없도록 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절한다면 욕을 잘 조절하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에 공헌을 하고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거든. 그게 불란이야. 낙이 불란이야. 근데 반대로 저기에다가 맡겨버리면 욕으로 망도이면 욕도 욕구 충족을 하는 건 좋긴 한데 필요하긴 한데 거기에 몰리면 빠져버리갖고 뭐를 잃어버려? 도를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러면은 혹이 불락이라. 혹될 뿐만 아니라 즐겁지 않고 결국은 인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멸하는 거예요. 요걸 또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해서 요걸 뽑았어요. 요거는 의와 이 문제, 도와 욕의 문제를 대비시켜서 군자 소인으로 이걸 나눠본 거예요. 아까 저 얘기의 세계 앞에는 예학 갖고 그렇게 예화학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화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반정비류가 자기 본래로 돌아가고 그리고 선한 사람을 자꾸 따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욕심과 이욕의 문제, 욕과 도와 그리고 욕의 문제,
의와 이의 문제. 이게 천하의 모든 거의 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두 개 중에 하나야. 아까 존재를 중요시 여기느냐, 의를 중요시 여기느냐, 이익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거에 전부. 결혼을 할 때도, 누구의 선택할 때에도, 어떤 걸 판단할 때에도 전부 의에 초점을 둘 거냐, 이에 초점을 둘 거냐. 근데 옛사람들은 의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마지막이 좋은 거지. 근데 대부분 요새 사람은 이에 초점을 두니까 마지막이 나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왜 이랬나, 내가 왜 몰랐나. 뒤늦게 얘기하면 너무 늦고 너무 큰 그 후유증이 많잖아. 그게 있지. 그러니까 늘 뭐야, 의를 알고, 의리라는 건 좀 너무 마땅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면, 그러면은 오래 살고 복을 받고, 그리고 뒤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후손에게까지도 또 좋아. 그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반대로 사니까 다 망쳐버리는 거지. 자, 지금 의와 이, 도와 욕. 용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 달라도 그게 통하는 거니까 연결된다는. 그래서 나중에 도는 천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도는 의지만 의 기반은 천리니까. 그래서 천리고, 이 욕은 이게 사욕, 인욕. 그래서 천리와 인욕 이렇게 나눠주기도 해. 천리와 인욕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군자 소인으로 나눠갖고, 소인도 일반 사람을 얘기하면 더 좋아요. 소인 그래 버리면 아주 그냥 끝나버린 사람으로 보면 안 돼.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래 난 소인이다 어쩔래 이렇게 나가면은 그 끝나거든. 나도 일반 사람이고 소인이지만 노력해서 군자가 되고자 해야지 말이야. 이게 결론 나갖고 이분법적으로 딱 끝나면 안 돼. 늘 노력해서. 그래서 이거 소인을 이 곤양촌 같은 경우는 중인으로 바꿔요. 소인이라 그러면 너무 결정되니까. 중인. 모든 사람, 일반 사람들. 그래서 중인. 그렇게. 그러면 좀 더 좋지요. 표현도 좋고. 근데 저기는 공자는 논어에서 거의 다 군자 소인으로 나눠. 그거에 잘못되면은 이분법적 예를 들면 분립으로 나눌 수가 있어. 흑백 이론으로 떨어지면 안 좋아요. 흑백 이론으로 가면 아예 끝나버리거든. 만남이 없어. 군자와 소인을 나눈 이유는 뭐예요? 특성을 알아서 군자를 지향하라고 한 건데 나중에는 아예 안 해버리겠다 그러면은 포기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걸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 흑백 이론을 따지면 안 된대. 선비들이 옛날 흑백을 따져갖고 이 백로야 백로가 노는 뭐라고 그래,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완전히 구분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흑백 이론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이해 못 해버리면 오늘날 흑백 이론으로 넘어가면 완전한 게 어딨냐 이렇게 돼갖고 무용론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흑백 이론은 뭘 지향해서 흑백을 구분시키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백을 지향한다든지, 아까 군자와 소인은 군자를 지향해서 더 높은 차원의 성숙된 인간의 삶을 지향하기 위한 거지. 그게 구분지어 갖고 아예 패거름, 패나눔, 당파로 나누려는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 안 되면 오늘날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게 옳고 그른 걸 구분해서 더 높은 경지가 무엇인지 알아서 같이 가도록 하는 거니까. 왜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이론으로 돼서 잡히는 게 문제지. 잡히지만 않는다면 오늘날도 분명하게 그걸 구분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더 구분이 요새 안 되고 있으니까. 자, 그거 잘 이해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 악기 편에 나온 군자 소인을 구분해서 도와 욕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걸 또 보죠. 정씨와 그러면. 정씨는 요거는 보통 정현을 얘기해요. 후한 때 경학자이고, 127년에서 200년까지 그랬죠. 정현. 오경에도 밝고, 고문 근문에도 밝고,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도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인의를 얘기한다. 위인이라. 이렇게.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도라고 그랬지만 뭘로 바꾼 거야? 덕으로 바꾼 거지. 덕목으로 바꿔서 얘기해. 예. 도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뭐예요? 솔성의 도인데 솔성의 뒤에 성에 갖고 있는 덕. 오상지덕 중에서도 인의의 신이 있지만 압축하면 인의의 도. 그걸 또 압축하면 인이라는 덕이겠지. 그렇게 얘기해. 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음사를 얘기하는 거다. 음이라고 하는 건 넘치는 거고 사는 바르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은 넘치다. 넘치는 거. 낙이부름. 즐거움은 항상 넘치게 돼 있거든. 낙이부름하고 A불상이라 그러잖아요. 시경을. 관저장이 첫째 장이 낙이부름. 즐거움은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운데도 넘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중이 된 거니까 아주 중요해요. 군자는 늘 그래요. 낙이부름. 음란하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속박시켜서 즐거워도 음란하지 않고 그러면은 너무 그 음란한데 초점을 둔 좁은 의미 해석이라 이거지. 넘치는 걸 얘기해. 사는 이것도 사특할 사학을 해버리면 또 이게 뭐 안 좋은 이상한 걸로 또 오해될 수가 있거든. 사는 바르지 않은 거. 바르지 않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도 바르지 않은 거지만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거거든. 그 부정. 그러니까 과불급이 없어요, 이제. 불급이 돼도 벌써 사야. 그게 있어요. 사무사라. 굉장히 어려워요, 개념들이. 그렇지만 그걸 정확하게 해서 아주 넓은데 깊은데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이제 이게 제대로 이해가 돼요. 여기서는 어쨌든 도를 인의로, 욕을 뭐로, 음사로 처리해버렸네. 그 다음에 정자왈, 인수, 불능, 무욕이 있나. 사람이 비록 무욕, 욕이 없을 수가 없어. 그 욕이 있는 건 이건 뭐야? 강한 그 좋은 의미의 순수 의욕이 있고, 그리고 욕심이라는 좋지 않은 욕도 붙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욕심으로 흐를 때에는, 아까 그 사욕으로 갈 때에는 당유, 이 재진이, 마땅히 뭐를 해야 돼? 제지해야 돼. 제지함이 있어야 돼. 제지한 건 억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의가 바로 그거예요. 불선한 대로 가려면 의, 그 가는 시작점이 의거든. 성정의지의 의거든. 사사라운 생각이 들어가는 첫 자리가 의거든. 그거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딱 끊어버리는 게 무슨 역할이에요? 의예요. 의. 의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억제에 초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 그래서 무의제지하고 유욕지종하면 만약에 이걸 억제하지 않고 처음이니까 누구나 있는 건데 사소한데 뭐 이래갖고 내버려 두게 되면 자연히 그리고 따라가게 되면 인도가 패해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입어 금수라. 금수로 가게 되고 나중에 끝이 안 좋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주, 이제 정민정의 부주로 들어갔네요. 여여숙. 여여숙은 몇 번 나왔죠? 앞에도 나와. 여대림. 여대림이, 여숙은 자고, 여대림이라고 하는 건 정자 4대 제자 중에 하나였었죠. 여대림. 근데 본래 장인거한테 공부했다가, 그 다음에 정명도 이정한테 와서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예설이나 이런데 이론이 조금 약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이제 빠져온 거지. 그래서 가끔가다 좀 오류가 나오고 집착이 나와. 여대림이 정자 제자이긴 하죠. 그래서 그저 심경 다른 데에서 뭐가 구중설이 나왔었죠. 여대림이 늘 중을 구해갖고 얻으려고 노력했어. 중은 대상화시키면 안 돼요. 무슨 얘기야? 중이라는 게 어디 있어갖고 내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니야. 중이라는 건 과불급이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대상화시키면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중으로 중을 구한다 그러면 안 되고 중으로 함양한다. 중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그래야지. 구가 아니라 함이 돼야 된다고 이제 이천이 얘기.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를 대상화하면 안 된다고 늘 제가 얘기했죠. 낙도, 안빈 낙도, 락도. 그래 도를 즐긴다라면 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따로 있는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도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마땅하게 올바른 행동을 하는 자세, 행동, 태도, 생각. 그게 도야. 그러니까 도가 항상 뭐야? 도를 얻기 위해서 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뭘 찾아 어디서? 도가 없는데. 어디서? 유학은 그러니까 이 순간 삶 속에서 도를 구현하고
찾고 구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대상화시키면 안 돼요. 어쨌든 여여숙이 그 중을 대상화시켜갖고 전에 한번 비판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여숙이 이 저 명도 선생과 있었던 일을 소개한 겁니다. 상유 일조사가 일찍이 이 조사라는 건 조종에서 일하는 선비를 조사라고 그래. 대신을 얘기하는. 한 대신이 있었는데 구 불견백순이라. 오랫동안 그 백순이 명도의 자예요. 명도 호구 정호지 이름은 정명도 백순은 자예요. 정명도 선생을 갖다가 보지 않고서 그리고 있다가 위왈 그랬는데 요거는 보고 난 뒤에 말한 얘기예요. 위왈. 그러니까 보지 않고 위왈이 아니라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저기 거예요. 만나본 뒤에 일컫기를 그 얘기예요. 뭐라 그랬냐면 오왈 이백순 여차 총명으로 인하허다시의 종 불궁 회두래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침 있었는데 아마 명도 선생 앞에서 얘기했나 보죠. 백순 선생이 이와 같이 총명한데 가까이 보니까 순수하고 알매 많고 핵심을 알고 본질을 알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데 어째서 인하허다시에 인하 무슨 일로 인하여 그거를 인하라고 그래.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 무엇 때문에 허다시라는 건 오랫동안 허다시인 건 많은 시간 동안 종불궁 회두래. 종내 끝내 불궁 좋아하지 않았는가. 회두래라는 것은 고개를 들리는 거예요. 머리를 돌리는 거. 머리를 돌린다는 건 뭐야? 정치적으로 머리를 돌리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나오지 않았는가 그 얘기지. 회두래.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만 자꾸 해서 학문 연구에만 하고 연구실에 있어야 되는데 고개를 자꾸 돌려보는 건 어디에? 정치에 기웃기웃거리는 걸 회두라고 그래요. 회두래. 그러니까 회두래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레자가 온 거예요. 왜 정치에 그 고개를 들리지 않고 있는가?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가 많으면 이걸 구현시키고자 정치에 나올 만도 했는데 왜 정치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랬는가? 그랬어. 그리고 딴 사람은 왜 그걸 몰라주고 또 저기 못했나 이런 것도 이제 있겠지. 그랬더니 백순이 그걸 듣고 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오직 걱정은 뭐야? 유개 회두 착이라. 이거는 뭘 걱정한 거냐? 회두 착을 걱정한 거예요. 회두. 요 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어긋날 착도 있고 어디에 두다 그러는 조라는 의미도 있어요. 둔다고 그럴 때는 요 조자를 쓰죠. 둘 조자를 쓸 때. 그래서 어떤 일을 두어서 일 처리하는 걸 조치한다고 그러잖아. 조치. 뭐 어떤 일을 두어서 만들어서 두는 거. 근데 여기서는 착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착인 건 잘못 착자, 어긋날 착자예요. 회두착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 고개 들릴까? 안 나갈 때 나가면은 그거는 개죽음 될 수가 있거든. 또 나갈 때 못 나가면은 그건 능력이 없는 거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나가면은 안 되는. 태계 선생님이 조광조 선생을 늘 그 평하기를 그런 거지. 조광조 선생이 중종반정에 중종에게 여순시대 만들어려고 그렇게 진심으로 정성껏 했는데 나중에 훈구 대신에 몰려갖고 그게 뭐야 김여사와의 저기를 했지. 순도를 했지. 그랬는데 그걸 애석하게 여기는 게 학문이 높아서 이거 갖고 그래서 때가 돼서 나가서 구현했으면 성공하는 건데 아직 익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사림들이 요청하고 한다고 분위기 때문에 이게 가버린 게 뭐야? 안타깝다 이거지. 그렇지만 그거는 역사적 의미는 또 별개예요. 결과로 나온 의미는 그때 나와갖고 실패하고 순도를 했기 때문에 후대에 다시 경각심을 줘서 도를 지향하는 선비들의 방향에 이정표의 핵심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도는 죽은 게 아니라 조광조는 실패한 게 아니라 영원히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사학계 소장학자들은 또 보죠. 서울대 이렇게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퇴계 선생님 입장으로 보면 그 당시에 개인의 안위로 보면 회두착 여기 돌려야 되지 않을 때 돌려갖고 잘못한 거 이걸 걱정한 거가 바로 그 뜻. 이해가 되겠죠? 여기 회두. 이거 어려워서 뭔 뜻인지 이게 번역본 갖고 말이야 이래서. 그러니까 그 때를 알아갖고 딱 나는 거. 이게 전부 의거든. 의를 구해는. 자, 이 정명도 선생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이 있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회두착이 될까봐 잘못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긋나니까. 퇴계도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갔지. 뭐 나가서 도가 구현하는데 왜 안 나갔겠어요?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안 된다고 본 거지. 자, 아는 정민정이 거기다 또 끼어서 자기 의견을 넣은 거예요. 낙득기 욕자는 그 욕을 갖다가 즐기는 사람은 기의가 불가 안 방종 천명검이지만 연이나 그 의도가 어디에 불과해요? 안 방종 방종한 거에 편해.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편한 대로 내 팽개쳐 놓고 사는 게 편하네. 그리고 천명검이야. 천명검이라는 것은 올바른 명분으로 검속하는 게 명검이에요. 이게 허명으로 있는 거를 명분 좋지 않은 의미의 명이 있지만 요때의 명은 올바른 명, 정명의 명이에요. 정명으로 검속하는 걸 그렇게 사는 삶을 쫄짱부로 보고 말이야 아차놓게 보고 그걸 천시하는 게 천명검이에요. 그래서 방종에 쫓아서 편안하게 살면서 뜨기 명검 올바르게 사는 그 검속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천하게 여겨.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연이나 그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로 망념 작강에서 나온 거예요. 망념. 서경에 나와요. 극념, 망념. 극념이라는 건, 이 극자는, 서경에서 자주 쓰는 건 극자는 능히 그런 뜻이에요. 능히 극. 이길 극자보다는 능히. 그래서 능히 생각하는 거. 능히. 극명준덕이라고 대학에서도 나오잖아요. 능히, 서경에서. 생각하면 성인이지만 생각을 잃어버리면 광. 미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미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되는 거고 성인이라도 생각을 잠깐 놓아버리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쳤다는 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 그거 얘기한 거예요. 망념 작광이라는 게 뭐예요? 망념이면 작광이고 망념 작광. 극념 작성이에요. 아까 그 작광 그런 것처럼 극념이면 작성이라. 성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와. 서경 다방편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능이 염에 있는 거지. 염은 뭐야? 생각을 어디에 뒀느냐? 내가 초점을 어디에 뒀냐? 마음을 어디에 놨느냐? 아까 욕에 둘 건지 도에 둘 건지. 저도 인생의 갈림길이 어디서 갈라졌냐면 군대 가서 갈라졌어요. 성대 유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유학을 공부를 했는데 장학금 받느냐고 열심히 전부에 앞에서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그 군대 가서 장교로 갔었어요. 그래갖고 군대에서 있다. 그래서 제대하면 반드시 돈 버는 대로 나가려고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돈 버는 건 이제 아까 이에 초점을 둔 거지.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니다.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데 인간이 뭔지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인간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건지 한번 알아나 더 보고 그 다음에 돈 벌든지 말든지 하자. 그러갖고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때 이에다 초점을 두고 나왔으면 아마 그때 저기를 했어요. 뭐 한다고 준비해 놓은 게 전부 옛날엔 철 만지는 그 직업이 돈이 많으니까 그쪽 조그만 거 해놨는데 그랬는데 오히려 군대 때 돈 모아놓은 거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대학원 등록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돈 버는 걸 포기한 거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니까, 그때는. 두 개 다 했으면 좋은데 쉽지 않으니까. 그 돈은 이제 내 능력껏 하고, 그냥 나는 공부하는 쪽으로 가자. 강사되고 교수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이 한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한 건데, 그게 그냥 이렇게 될 줄, 교수가 보너스로. 어쨌든, 그때 생각해보면, 염, 생각염자. 의에 두느냐, 또는 이에 두느냐. 뭐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망념망작이 실기어 살아. 그게 그 뜻이에요. 바로 그 생각의 갈림길에서 기초가 돼갖고, 나중에 방종하거나, 명검을 천시하거나, 나중에 사악한 데로 가갖고, 나중에 끝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 척부사조하여, 지금 내가 4가지 이거와 관계된 걸 뽑아갖고, 여기다 붙여놓으니, 학자는 불갑을 통이 미개라. 아주 공부하는 사람은 불갑을 통절하게, 그 얘기예요. 아주 통절하게 그거를 경계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잘 그거를 명심해서 경계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네. 근데 이게는 앞에 여여숙이 얘기한 도가 목적에 둔 이 명도 선생 얘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의 목적을 뒀는데 회두철을 제대로 뒀는지 그걸 못했을까 늘 걱정하는 게 명도 선생도 그래. 그 수준인데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마 예의 문제입니다. 예. 그 일생 사는 거. 유인이 노 이천활. 이거는 이천 선생님의 사례네. 앞에는 명도 선생의 사례고. 어떤 선생이 동생 이천 선생, 정이입니다. 이천 선생을 위로해서 말하기를.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잘못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생각하고 한 거지. 선생 근어에 40-50년이니 역심 노차구이라 그랬어요. 선생께서 그동안 아주 늘 예에 맞춰서 예에 의해서 극기복녀의 예로 돌아가려고만 해서 살아온 게 40-50년이나 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것 같은데 심히 노차고라 노고가 심하셨습니다. 괴롭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한 거예요. 위로차 얘기한 거예요. 그 위에 노자는 위로 노자, 노위천 그럴 때. 그랬더니 선생이 말하기를 이거는 시각의 차이거든. 예대로 사는 게 그 딱딱하고 힘들고 괴롭다고 보는 입장과 편하고 즐겁고 그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거군. 하늘 땅 차이. 그래서 이천 다답이 뭐가 있어요? 이천 선생이 일로 이 안지하니 나는 날마다 안지. 이는 밟을 이자예요. 안지를 밟았다는 건 뭐야? 날마다 나는 뭐야? 아주 오늘 다행이로구나. 오늘 좋고 바르게 사는 게 천만다행이로구나. 실수를 안 했구나. 이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 하노고지유리요. 무슨 노고가 있겠느냐. 넌 노고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오히려 난 거꾸로 타인이 일천위지면 타인이 예를 버리고 자꾸만 마음대로 사는 건 위지를 천위지야. 위태로운 자리를 자꾸 밟는 걸 보고 그걸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내 노고여라. 노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인이 오히려 노고가 심한 거야. 그 마음에도 없는 걸 그렇게 하고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 나중에 가보면 성공해도 그 시원찮은 거지. 그게 요것도 이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가 일상적인 즐거움이고 편안한 안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엔 주공념의 얘기입니다. 주공념이. 근데 저희가 한이 아니라 소동파가 나오네. 소동파. 요 대목이 아주 주공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도 나왔어요. 항상 좌우로 좌측 우측 집을 짓고 방을 두어서 자는데 공부하는데 그 좌측에는 하늘의 천도의 천도를 얘기하고 하나는 인도를 얘기해. 인의도를 써붙이고 가운데서 책을 읽고 자고 그랬다는 사람이지. 어디에 나왔냐면 앞에 쭉 나와요. 그 전에 나왔었죠. 어쨌든 전에. 주공념.
염이라고 읽어요. 섬이라고만 적어놓는. 글쎄, 섬보다 염으로 그 임명을 했는데, 두 개를 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주공염으로 알고 있었는데, 섬인지. 하여튼, 그거는. 근데 주공염이라는 사람이 위어사라. 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사가 돼서 아주 단홀 정립했어. 단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정하고, 홀이 단정하고, 그리고 정립, 항상 서도 똑바로 쓰고, 그리고 아주 행동거지가 그러니까 반듯했다 이거지. 평상시 그 의관을 바르게 하고 뭐를 했어요? 행동을 엄격하게 하는 게 저기거든. 예니까. 그러니까 엄이 불가무이라. 그 엄이라는 건 위험이 있고, 아이고 강단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가범이라 함부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험은 흐르지만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건 나보죠. 반열이 숙연이라. 그러니까 이 주공염이 오면은 항상 이 분위기가 딱 엄격해지고 정숙해지고 그래. 반열이 숙연이야. 근데 소자섬이 어인할 그 모습을 보고 소자섬 자첨이네. 그죠? 섬이 아니라 첨. 첨. 자첨이 누구냐 하면 소동파. 소동파가 누구냐면 소식이라고 돼 있죠. 수레거변의 법식자. 소식. 소동파. 당송 8대가 중에 하나고. 사천 출신인데. 어쨌든 이 문학에 뛰어난 사람이죠. 그 문학에 뛰어나긴 했는데 문학에만 빠지고 경학이나 철학이 좀 약해. 그리고 약한 정도가 아니라 싫어했어. 그래서 학문이 문학이 뛰어나도 실제는 문학은 뭐예요? 도를 구현하고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게 없이 수식에만 빠지면은 철학이 약하면 행동거지는 더 시원찮을 수가 있어. 문학하는 사람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은 순수성인데 그게 이제 철학을 갖지 못하면은 자칫하면은 아까 고자질하는 걸 지구로 여기는 것처럼 방탕한 거를 자기는 초월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자첨이 뭐라고 어인활 딴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시의 타파 저 경찰이요. 어느 때 내가 저 경찰을 다 깨버릴 것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경이 바로 뭐예요? 이 주공염이 실천했던 그 행동거지의 기반이지. 경으로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맨날 너무 딱딱하고. 문학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이 좀 상실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갖고 어느 때 저 경자를 깨트릴 거 얘기는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 표출된, 그래서 난 이 대목을 보고 난데, 소동파의 심성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래갖고, 문학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 뒤부터. 소동파로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 논문 쓴다 그러면은, 그렇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쨌든 문학적으로는 대단하긴 하죠. 자, 요거는 뭐를 얘기한 거야? 행동거지의 경의 태도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낙도의 그 구체적 사례 갖고 지금 사례를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신백이라는 사람이, 왕신백. 신백은 또 자고 왕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왕빈. 정자 문인이니까, 일단은, 그냥 그렇게 아시고. 어느 날 얘기해요. 이천 선생이 일일에,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일을 또 보고 들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특히 여기 문학에 초점을 둔 거예요. 문학이 아까 저기도 얘기했잖아요. 교원영색도 얘기했지만, 문학적 표현에도 진실과 이게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나, 자칫하면 미사에만 치우칠 때, 수식에만 치우칠 때의 문제점을 갖고 얘기해요. 이천 선생이 일일에 우견진 소유라. 어느 날, 우연히, 그러니까 만나려고 만난 게 우연히 누구를, 진관을 만나봤어요. 여기 볼관자. 그래서 그 소유라고 하는 건 자한 모양이죠. 진관의 자한 모양. 진소유를 만났어. 만났는데 전에 시를 지었는데 이게 유행했었어요. 이게 어릴 때 지은 시였는데 어릴 때 기생하고 헤어지면서 지은 시야. 그게 아주 사람들에게 울려주는 게 있었는지 특히 뭐예요? 옥패 정동 별후 창이라.
옥패라는 건 저희가 의관을 갖추면서 아마 여기 여기다가 지니고 있었던 옥으로 지닌 거. 그게 정동이라는 건 아마 소리 울리는 모습으로 이걸 번역해요. 옥패 소리 부딪히며 벼루창이라. 벼루창이라는 건 이 기녀와 이제 이별을 해서 떠나야 돼. 이별 뒤에 너무 마음이 속상해. 아주 그 창자가 찢어져. 그래갖고 참치나니라. 참치라고 읽죠. 어긋나고 어지러운 거를. 그래서 기약하는 날을, 참치난, 어그러져서, 기약하는 길이 앞으로 언제 만날지 어렵겠도다. 그 얘기지. 참치하게 난하도다. 그래서, 그러니, 천환지돌이요. 환자는 그냥 백화문에서 쓰는 조사 속에 하늘이 또한 지도 이걸 안다면 하늘이 이 내 슬픈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러면 화천지 화는 뭐 더불어 여자와 같아요. 천지와 더불어 뭐 하는 걸 숫자는 쇠약하고 수축하고 이러는 거. 심신이 쇠약한 것을 하늘이 알 수 있으리요. 그게 내 모습이 이렇게 쇠약하고 내 아픈 마음을 알아주겠는가? 라고 하는 시 중에서 요 끝에 천환지도 화천지 수라. 그러니까 천지와 같이 자연과 더불어 내가 지금 늙고 지금 점점 말라가고 수척해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담은 걸 보고서 여기 간단하게 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천약지하이면 지천수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게 시 공사부화 그랬어요. 아니 전에 시를 하나 들었는데 하늘이 이걸 안다면 그럼 하늘이 알아서 하늘과 땅과 함께 더불어 쇠약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늘이 안 되면 이 천지와 더불어 내가 쇠약해진다, 수척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의 시 요걸 갖다가 들어가. 근데 좀 본문하고는 조금 빠졌죠. 그래서 천환 그럴 때 이 지도를 지도라는 건 중국어의 찌다오 압니까? 부치다오 뭐 이런 얘기의 백화문 시거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 이거 천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약지하면 천지는 빼고 화천 그렇게 했네. 화천지인데 화천지 수라. 천지와 수. 그러니까 요 내용 하늘하고 연결시켜 갖고 예르게한 내용을 보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유가 의 이천칭상지 하야. 이 소유가 진관이 처음에 물어보니까 이천 선생이 그 시에 아주 문구를 잘 지었다고 칭찬하는 말인 줄 알고 그걸 네가 지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었다는 생각을 속으로 갖고 공수손사했어. 공수된 건 손을 딱 업을 한 자세로 바꿔갖고 고맙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랬더니 이천이 생각한 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야단치려고 한 건데 이천 선생이 뭐라 했어요? 상궁 존엄 이언을 상천 그래도 되고 상궁이래 있어요. 하늘궁자에 하늘이 굉장히 존엄하고 귀한 건데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끄집어낼 수도 없고 비유할 수도 없는 건데 언뜻 이 모질이요. 어찌 하늘 갖다 대고 네 슬픈 게 하늘이 아니니 뭐지 비교를 하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걸 인용해갖고 모독시켰는가. 뭐지? 그래갖고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 소유가 면색 성연이라 얼굴색이 붉어스름해하고 아주 멀쓱해져갖고 부끄러움을 가졌던 게 성연이에요. 붉을 성자거든. 자, 요거는 뭘 갖고 얘기했냐면 문학적 표현의 천과 연결시키는 그 뜻, 무도함, 요걸 갖고 얘기를 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는 요걸로 끝난 것 같아요. 요 아까 정민정이 얘기했던 이런 것도. 근데 네 가지라고 그러지는 근데 사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 네 사람의 예를 비교해서 봐야 된다. 근데 그 뒤에 계속 또 이어 나가요. 또
이번에는 장행거 얘기입니다. 장행거가 뭘 얘기한 거냐면은 음악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 음악에 또 예를 들면은 문제점. 정의지 음은 비애하야 영인의사 유연이라. 그리고 우생 태타지 의라. 일단 거기서 끊죠. 요 정나라 위나라의 음악은 그 정나라 음악은 굉장히 음란하다. 난. 그래서 이 공자가 싫어했죠. 그래서 순임금의 소를 좋아하고 진미하고 그래서 논어 양화편에 나와요. 정성. 그래서 정나라 노래. 또 위나라 노래. 그 정나라 위나라가 굉장히 춘추좌전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 정치가 혼란이 많고 역대 임금들이 시원찮은 사람이 많아요. 저기 보면은 정나라는 그 남쪽으로는 초나라고 위쪽으로다가는 진나라, 초나라 사이에 껴갖고 이쪽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수없이 전쟁의 그 길목에서 당하고 그랬던 나라예요. 어쨌든 음악이 늘 보면 비창하고 또 아까 너무 난하고 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위지 음이 위나라도 적은 나라하고 그런 나라인데 이 두 위나라도 임금들이 좀 시원찮은 임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음악이 아주 비통하고 슬퍼. 그래갖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어. 유연이라는 건 뭐예요? 늘어지는 걸 유연이라고 해요. 자꾸 그 좋은 슬픈 거를 늘 생각하게 하고. 그래갖고 조금씩 지나면은 또 태타지의. 태타지는 게으른 마음까지 만들어내. 이제 거기에 안주하고, 에이, 세상 살 게 뭐 있냐? 어차피 그냥 사는 건데. 괴로운 세상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냥 세상에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도 없어져 버려. 그래갖고. 그리고 종이 나중에 그걸 자꾸만 거기 빠지다 보면은 뭐야? 치겸지심이야. 겸지심이라는 것은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이 넘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버려. 에이, 어차피 한 세상인데 뭘 그냥 즐기다 가지 뭘 이래가면서 그냥 한탕주의로 넘어가. 이러니 이런 게 보면은 진한 기하라도 기시 혹있냐를 시약 불약시절이라. 비록 아주 진기하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보물이라 하더라도 기화. 그것도 시작에 사람을 유혹시키는 거는 불약시절. A 불여 B. 그랬는 A는 B만 같이 못하다. 불여 같은 옛날 문장에 나오는 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절실한 것 같은 게 없다는 거는 뭐예요? 이 절실하게 사람의 마음에 움직여갖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법에 좋아하는 것보다 시가 더 문제가 크다. 그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은 바로 뭐예요? 이 시가, 어떤 시가? 정나라, 위나라의 음악의 그 말패가 주는 그 문제점이, 보물을 좋아해갖고 처음에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절실한 것 같은 게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 강조하느냐고 뽑아냈지만, 절실히 하다는 거는 지금 저기 한 거예요. 음악을 통한 마음의 절실함.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 종이생 무한기호라.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뭐야? 무한기호가 생겨나. 무한기호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필방지라. 그러니까 공자가 반드시 방정성이라. 그 정나라 음악을 늘 경계하고 그걸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위령공편에 나오죠. 위령공편 10장에 나와요. 아까 정성의 난을 얘기하고 미워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양화편 18장에 나오고 어쨌든 그러니 공자가 이와 같이 반드시 방지하셨으니 역시 성인의 경력 과이지만 이건 성인도 들어보니까 마음에 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좀 저기하게 얘기하면 공자도 다 듣고 좋아해 놓고 난데 나중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경력과라는 건 이걸 경험해 보았지만 단 뭐야? 성인은 능 불이 물소이라. 그 정나라 위나라 음악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옮기지를 않은 것이다. 능 불이. 그 영향받지는 않은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빠질 걸 염두해서 얘기한 거다. 공자 입장을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장행거의 얘기예요. 이게 이건 뭘 얘기한 거냐면 음악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음악, 아까 욕의 종류를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욕에 따라가다가 망쳐지는 건데 문장의 욕도 아까 얘기했고, 아까 행동거지의 그 경을 예절로 사는 거에 문제점도 얘기했고, 지금 요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음악의 문제점. 그 다음에 여색의 문제점 예를 든 거예요. 무의호시왈, 무의호시. 무의호시라는 거는 호안국을 얘기해요. 호안국. 호안국은 그 아주 호상학파의 대표적인 그 아들들 삼형제가 뛰어나고 호갱, 저기도 있어요. 호대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무의호시, 무의는 지명인데 호안국의 그 지명. 근데 특히 좌전에 밝아갖고 춘추 호시전이 있어요. 춘추 좌시전이 있고 춘추 공량전이 있고 공량시의 전, 춘추 공량적의 전, 춘추 공량전. 이걸 춘추 삼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춘추 요 호시전까지 해서 춘추 사전이라고 또 할 정도로 유명해. 춘추의 밝은 사람. 그러니까 춘추 내용 갖고 사계 문제점을 얘기한 대목을 뽑아서 얘기한 겁니다. 좌시에 무의호시가 좌전을 얘기하는데 인용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공손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손오. 이전 노나라 전부 대부들이에요. 공손오. 원래 이 중손씨에 속하지. 중손오라고도 그랬는데 중손씨가 나중에 맹손씨가 되죠. 숙손씨가 있지. 그죠? 숙손씨. 또 개손씨가 있지. 개문자 같이 이제 개손씨. 삼씨가 삼한이라고 그래갖고 환공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공손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분거했어. 그 나라로 도망갔어. 왜 도망갔냐면 여자 때문에 도망간 거야. 종기. 그 나라에서 데리고 온 여자가 기씨야. 그 기씨를 따라갖고 간 것이 있어. 본래는 저기가 말이에요. 요 내용이 이 노나라에 양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나라의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자기가 사신으로 가는 길에 여자를 데리고 오도록 돼 있었어요. 그랬다가 여자를 만나보니까 너무 이뻐. 그래갖고 자기가 취하려고 간통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 보니까 양중이라는 사람이 공손 양중이지. 굉장히 속상해갖고 두 집안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서 그걸 중개시켜갖고 겨우 안정을 시켰는데 결국은 도망가 버렸어. 이 기씨 붙잡아갖고 원하라를. 그 얘기야 지금. 공손호가 분거한 것은 거나라로 출분하고 달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를 기씨를 따라간 것은 기씨를 한 것은 그런 것이 있으니 좌전에 그런 일이 있으니 남녀는 인지 대욕이 존원이라. 남녀의 문제는 이건 사람의 기본 욕구가 있어. 그래서 대욕이라고 그랬네. 사람의 기본 욕구 두 개가 있는데 뭔지 알아? 그게 음식남녀야. 음식남녀. 그걸 한자로 얘기하면 식색이라고. 식색이 성야라. 그 식색이 본능이거든. 식을 통해서 뭐래? 자기 존재를 이어가는 거고, 색을 통해서 종족을 이어가는 거거든. 이건 아주 인간에 준 두 가지. 음식남녀. 그래서 이걸 통색통화라고 나중에 한말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문명의 핵심은 서양이 들어오는 문명은 인간의 도에 도움이 되는 그게 아니라 전부 통화통색이라.
화와 재물 그 정식과 그리고 색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큰 게 이 식색의 욕구거든. 이거는 언어로 표현하면 안 돼. 그 상황이 안 되면 얘기 못 해. 특히 남녀의 문제는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이해하고 덮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어렵고 그걸 극복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똑같아.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으나 나이가 먹거나 적거나 다 똑같아. 그게. 그러기 때문에 대욕이 존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과욕자는 근데 그 욕심이 다 일어나지만 욕심을 줄이는 거는 양심지 요인이. 그게 바로 마음을 수양하는데 핵심이 돼. 욕을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 근데 욕이 불행이 가위위 난이라. 욕은 하고자 하는데, 이 식색을 취하고자 하는데, 불행. 이걸 하지 않는 것은 가위위 난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참으로 그걸 모두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요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가위위 난이라. 연이나, 욕은 생어, 색하고, 정어, 음하니. 자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색을 보는 순간에 인간의 본능에 그 추동이 돼갖고 거기서 나와갖고 음이라는 건 음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걸로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색, 추로, 성은 목지소시요 유동미언이라 불관언이라. 그러니까 이 색은 추로, 성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고자의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식색이 성야라고 그런 거거든. 고자는. 근데 공자는 식색이 성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어떤 게 성이야? 아까 태어난 뒤에 갖고 있는 그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을 성이라고 보질 않았어. 그걸 송대에는 기질지성이라고 그래요. 기질지성의 대표적인 게 식색이지. 본능이에요. 근데 맹자가 얘기한 건 본성이거든.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선험적으로 경험 이전부터 있는 본성. 그걸 본연지성이라고 그러고 천지지성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상지덕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하는 그 성은 바로 본연지성이고 성선의 성은 바로 그 사단지심의 그 성, 그 사덕의 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색은 추로 성이라고 하는 건 또 잘 이해가 돼요. 맹자의 성선의 근거에서 나온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요거는 고자가 식색, 순자가 본능을 성악을 얘기할 때 성, 그 기질지성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지소시에 이 눈으로 보는 순간에 동미언하니 이 전부 아름다움을 다 같이 취하고 추구하니 불가음이하라. 이거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은 수록이 하니 이 넘친다고 하는 건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기에서 나오고 부지기지이면 그러니까 그 뜻을 갖다가 잡지 못하면 방벽 추계. 방벽이라는 것은 멋대로 치우치고 그리고 축에는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괴짜는 넘어질 괴짜인데 그래서 달려가 넘어지고 달려가요. 그래서 무불위라. 이건 넘친다는 건 기가 그게 장악해갖고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내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지 않으면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부의, 지, 순기하고 그러니까 이 지가 기를 잘 어떻게 해야 따르고 잘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멋대로 따르는 거지. 지가 기의 그 요청에 막 그 본능에 따라갖고 뭐를 해요? 사행 음욕해갖고 멋대로 행동하고 뭐를 음욕을 넘치고 욕하고자 하는 걸 멋대로 한 걸 사행 음욕을 사행해 갖고서 불능위지사해서 불능수하야 그래. 지는 기지수인데 맹자가 얘기한 거죠. 수졸 관계로 얘기해요. 장수 숫자야. 지는 기지수고 기는 지지 조리인데 조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장수야. 근데 장수가 되질 못한 거예요, 지가. 그래서 기에 끌려가 갖고서 장수 역할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까지 해요? 지역, 기기, 가국하고 나중에 가면 나라까지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갖고 출분해갖고 그래갖고 불고하니
돌아보지도 않고 가정도 버리고 국가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랬으니 차는 천하지 대계라. 이게 바로 천하의 가장 큰 경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춘추의 근 서기사하니, 그래서 이 춘추에는 그 일을 기록한 것이니, 그러니 오에 여하 줄이여 어찌 공손오에만 더불어 이것을 갖다가 무슨 벌 줄 게 있으리요. 사후인으로 위감하야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귀감을 삼아갖고 필지기지이니 반드시 뭐예요? 그 뜻을 갖도록 욕심을 그때 잘 조절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거예요. 공자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을 욕하려고 그냥 그 사람만 여긴 게 아니에요. 사례가 그런 거지. 그래갖고 수신 지력지방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몸을 닦고 그리고 뭐를 그리고 지력은 뭐예요? 욕심을 딱 막는 거. 지력 손꾀에 뭐가 있어요? 징분 진력이 나왔었죠. 그 얘기. 앞에 손꾀. 그러니까 이 진력지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예를 들었냐면 세 개의 예를 좌전을 통해서 들어갔고 이렇게 나중에 가면 못할 짓이 없는 데까지 갈 수 있으니 늘 그 처음 싹이 나올 때 능히 생각하고 해서 잡아라. 그 얘기예요. 끝낼라 했더니 그건 못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마지막 항목 몇 개? 2개 남았나? 그거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요. 오늘은 치당호시발 거기 할 차례인데 맞습니까? 미리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오시나 모르겠네. 얘기 내용 지금 얘기 3개 중에 그 마지막 3번째 얘기에 반정 그리고 비류 낙특기도 낙특기 욕 군자 소위는 도와 욕으로 구분한 거 3번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따라가면은 문제가 많다는 거를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예의 문제, 경 실천하는 거를 아주 소동파가 싫어한 거라든지 또는 문장에 너무 빠져서 도를 잃어버린 거의 문제라든지 색에 빠진 거의 문제점 그런 걸 얘기해요. 오늘 술에 대한 문제점도 여기 같이 얘기해요. 전부 다 욕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들이라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치당호시라고 하는 사람은 호인이에요. 호인. 범인자 있잖아요. 호랑이 인자. 호인. 본래 이 호안국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무이호씨라고 앞에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무이호씨 호안국의 아들이 전부 호씨 형제들 아들 3형제가 다 똑똑하고 학파를 형성해. 호상학파라고.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게 호인이에요. 치당호씨예요. 호인. 원래 친아들은 아닌데 동생의 아들인데 조카인데 길러서 양자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되고 둘째 아들이 호갱이라고 오봉호 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가 호령이라고. 그래서 요 3사람이 전부 호안국의 아들들이에요. 어쨌든 그 중에 이 호인이라는 치당호 씨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죠. 유주무량 하사대 불금난이라. 이거 어디 나온 얘기예요? 그 노노의 향당편에 공자님이 술에 대한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술주당파들이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확대 해석하고 지 맘대로 해석해. 유주무량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야? 술 마시는 데는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은 공자님도 유주무량이라고 그랬는데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걸로. 근데 그 뒤에 단서가 붙었어요. 불금난이라. 불금난인 건 난에 이르면 안 돼요. 난에 이른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상태를 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난이 아니라 요거는 조금이라도 오버해서 얼굴빛이 틀려지거나 정신이 조금 저기해지면 난이야.
그러니까 이 기분이 약간 좋을 정도. 이거 불금난이라 술을 좋아하시고 또 술을 필요로 하지만 양을 정해진 않았지만 난에 이르진 않았다고 하시니 난자는 여기 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로 혼기심지라 안으로다가 뭐예요? 심지를 어둡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고 판단력이 흐린다 그러면 안 돼요. 심지가 어두워지는 거. 좀 지나치면 주사가 있으면 더욱 안 되죠. 그리고 외로는 상기위라 밖으로다가 이루는 위의를 잃어버려. 위의를 잃어버린다는 건 뭐야? 행동거지가 삐뚤어지거나 그 미국에서는 술 먹는 사람 체크할 때 선 그어놓고서 걸어가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위의야. 그러니까 그게 어그러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얘기해. 내로는 심지가 어둡고 밖으로다가는 행동거지가 반듯하지 못하면 그걸 난이라고 그래. 그러니 얼핏 보면은 여기 반백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하면은 백색이 반 있는 걸로 머리가 반쯤 하얀 사람을 반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반백. 반씨가 있는데 누구냐면 한나라 때 반고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반고. 한서를 지은 사람. 한서. 사기를 지은 사람은 사마천이고 반고는 누구야? 구들꽃자 반고. 한서를 지었죠. 한나라 때 역사. 그 아버지가 해다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반표야. 반표. 그 반표에 숙부되는 사람이 반백이야. 이제 좀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반백이 한나라 때 성제에게 한 말입니다. 이룰 성자 성제 임금에게 한 말이에요. 소위 음란지원은 모든 음란의 근원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제어 주야라. 술에 있다. 그건 술이 이렇게 많은 영향 준다는 얘기지 모든 건 아니죠. 술과 색, 주색에 있는 거겠지. 성인이 음에 무정량하시되 성인은 공자님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실 때에는 술을 마실 때 무정량이야. 정해진 양은 없지만 무난태이니 난태가 없으시니 어지러운 모습 이게 없어요. 그러니 개 종심소욕 불류구라. 바로 이 술을 마셔도 이 경지는 똑같이 뭐예요? 흔들림이 없어. 그게 바로 종심소욕 불류구라는 건 70이 되면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그러지. 그래서 70을 줄여서 종심이라고도 그래. 종심소욕. 마음을 따라서 마음대로 해도 원하는 바를 마음에 따라서 해도 불류구라. 구자가 자구자거든. 규구. 자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건 불유구 그러니까 잣대를 넘어서지 않는 건 전부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시중을 구현하는 거야. 70이 되면 말이에요. 이 내외가 합일되고 그리고 시종려이 돼서 하는 일마다 딱딱 법이 되고 원칙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성인의 모습이에요. 시로 지 여차 언이와 이와 같거니와 학자는 미능년이니 학 공부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성인이와는 그 능히 그럴 수가 없으니 당 지게 가해라. 지게계라는 건 경계를 해야 되는 걸 아는 것이 경계를 안다는 건 뭐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가다. 술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아예 못 먹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체로 먹어서 많이 먹고 오래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제가 아는 친구들 보니까 술 좋아하고 특히 관리 안 하고 막 먹은 사람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사람이 아니야. 열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아주 특출한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에 갖고 자꾸 표본 삼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드시도록.
자, 그 다음에 주자왈. 악기편에, 얘기 악기편입니다. 악기편에 운, 호가 무절언해 하고, 또 지가 유호에 하야, 불능방궁이면 천리멸이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인욕과 천리가 있는데, 천리의 이제 저기를 얘기했네요. 호가 무절이라는 건 뭐야?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절도가 없으면 안 돼. 다 필요한 거예요.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중절이 돼야 돼. 절도가 없게 돼. 어디에? 안에서. 그래서 중절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중절이 안 되고 또 아는 것이 유호외해서 자꾸 이 외물의 유혹이 돼. 그러면서도 불능반이면 반궁이면 자기 몸으로다가 돌이키지 못하면 돌이켜 반성하지 못하면 그러면 천리가 점점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천리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지. 라고 했으니 차는 바로 이건 뭘 얘기한 거냐? 정지소이의 성지소이 실ля라. 정이 점점 흘러가고 어떻게 해요? 외물에 흘러서 음란에 흘러서 또 지나치고 모자라는데 흘러갔고 성이 본성이 소위 잃게 되는 까닭. 그러니까 그렇게 정과 성이 상실되는 걸 말한 것이라. 그러니 정지호는 본유 자연지절이언을 이 정이 인간에게 여러 칠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호우죠.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 정지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는 본유 자연지절이라 했어요. 자연지절이 중절되는 게 자연스럽게 중절되는 게 본래 본유라는 건 뭐야?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중절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간의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있거든. 사단지심이 있거든. 사덕이 있거든. 수호지심이 있고 사양지심이 있고 치분지심이 다 있거든. 그리고 양지가 있고 양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건데 뭐 때문에? 유기부자 각지하야. 오직 스스로 각지하지 않아서 각지를 주자대전에서는 지각으로 썼어요. 지각이나 각지나 스스로 알고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갖고 무소함양이라 늘 길러야 되고 조심하고 길러야 되는데 함양하지 않아. 그러니 대본이 분립이라. 대본이 분립이라는 건 대본은 뭐예요? 얼핏 보면 그냥 본질, 큰 근본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대본이라는 건. 뭐 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중용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랬거든. 중. 그러니까 여기서 중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아요. 중이 쓰질 못해. 아까 본래 호, 본유, 자연지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호에 자연지절이 있다는 건 중절될 수 있는 원리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만약에 그 욕심에 의해서 자꾸 없애버리면 그 본이 쓰질 못해. 대본이 쓰질 못해. 시로 천칙이 불명은 애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이 안으로 밟지 아니하고 천칙. 이걸 천칙이라고 그랬지만 송대 와서는 천리라고 그랬지. 천리. 그리고 이 자산은 천명이라고 그래. 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지를 못하고 외물이 외종이 우종이 유지하니 또한 따라서 쫓아가 유혹을 하니 차소이 유람방이라야 부자지하라.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하는 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유람 넘치는 걸 유람이라고 그래. 넘칠람 흘러서 넘치는 걸 유람이. 그리고 흘러서 가버려 갖고 돌아오지도 못해. 잃어버려. 방일. 그래서 방일. 아주 있는 내팽개쳐 갖고 편안할 일자도 되고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데도 부자지라. 스스로 알질 못해. 그러니 구능 어차각기 소이연자 하고 만일이에요. 구자가. 만일 그러니까 능하게 되면 뭐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소이연을 깨닫게 되면 소이연이 있어요. 소이연은 그렇게 되는 까닭. 소능연, 소연,
소당연 용어가 그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소위원은 그렇게 되는 까닭을 얘기하는 거고, 소당연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소연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 그렇게 되는 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소능연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주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소위원을 그렇게 되는 까닭을 여기에서 깨달았고, 그리고 반궁이구지면 왜 내 인간의 도리가 이런 거라구나,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거라구나, 이건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구나, 내가 내 도리를 다하는 거라구나, 이렇게 해서 반궁이구지하면 이걸 자기 몸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이걸 구우면 기류를 서욱이 가제하라. 그 막 흘러가는 걸, 유람하는 걸, 방이라는 것을 거의, 서호라는 건 거의 할 수 있다. 서호기 가제, 가히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은 그거를 안 하게 되죠. 몰라서 그러거나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근데 불능여시하고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유정시순이면 오직 순정이죠. 그러니까 정을 따르면 목적어가 돼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앞에 놓은 건 강조하려고, 그걸 도치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정을 따르면 그러는 걸 이 유정 시순이었는데 순정이라고 그러면 좋았는데, 그러면 인욕이 어떻게 치성해 갖고 이 욕심이 막 갈수록 더 심해져. 그래서 나중엔 욕심도 말이에요. 그 욕심도 상대적 욕구로 넘어가면, 절대적 욕구보다는 상대적 욕구로 넘어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못 먹을 때에는 먹는 것만 해결하면 돼.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건 절대 빈곤이라고 그래. 근데 먹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야? 상대 빈곤으로 넘어가. 상대적 욕구로. 그래서 자기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늘 없는 거야. 그러면 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이 치성해갖고 천리가 멸시. 하늘의 이치가 이걸로 인해서 점점 없어져. 멸하고 식해. 그러니 상한한지 유제리여.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 뭐가? 오히려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 그러는 거는 인욕이 치성해갖고 천리 멸식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인욕과 천리가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 차 1절은 정천리 인욕직이라. 그러니까 예기 여기 세 번째 나온 천리와 인욕, 도와 욕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군자와 소인은 이 도와 욕 추구하는 게 틀려. 그러니 자 1절은 예기 2편의 요 한 절은 바로 천리와 인욕직이라. 요 기는 기틀기자. 기계 물건이 있으면 그 기미 그런 걸 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천리와 인욕이 나뉘어지는 그 갈림길이니, 갈림길의 기미이니 강한 불용 식처이라. 잠시도 쉬는 걸, 끊어지는 걸,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 간이라는 거는 그 사이에 또 잠깐이라도 그 얘기예요. 간이라도 불용식처라. 쉬면 안 돼. 쉬면 안 된다는 건 자꾸만 천리를 억제하고 인욕을 억제하고 인욕을 억제하고 천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쉬면은 안 돼. 쉬는 순간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 안이 됐네요. 안은 요건 정민정이 아닙니다. 악기에 예기 악기편에 천리 인욕에서 천리와 인욕을 논한 데에서 추국언지이나 충분히 미루어서 지극히 다 하였으나 말하였으나, 즉 예기 악기편에 읽으면 그 내용만 봐도 충분히 인욕을 억제하고 천리를 확장하는 게 잘 그건지 돼 있지만, 미루어서 그건지 됐지만, 특히 주자지훈이, 주자의 설명이, 가르침이 우위 경절하니 더욱 그 경계가 되고 절실함이 되니, 그러니 여기 주자와 악기운 아까 나온 거 있죠. 호무절언해하고 지효외하서 불능반구이면 천리멸이라 했으니 이러면서 쭉 얘기한 내용 있잖아요. 그 주자의 내용을
더욱 경계가 되고 절실하니 학자가 불능이도 제욕하고 이욕 망도하면 만약에 이 주자의 갖고 주자의 말씀을 자꾸 상기해서 힘써야 되는데 뭘 못하면 도로서 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야 욕으로서 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정자가 얘기한 소위 인도폐하고 이법금수자 인이 금수자를 가입치의라. 그러니까 그 정자가 얘기한 인도가 폐하고 어딜로 그 순간 금수로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가입치라. 입치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걸 입치라고 그래요. 쓴 자리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정자의 말이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즉시 그렇게 구체화된다. 가입치의리라. 그러니까 저기를 해야 돼. 도로서 욕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욕으로서 도를 잃으면 그렇게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뭐 얘기입니까? 얘기, 악기편의 세 개를 얘기했는데 세 개가 뭐뭐세요? 처음에는 뭐 얘기했죠? 한번 정리해봐. 예악 얘기한 거죠. 뭐. 예와 악, 그 서로 상관성, 특성. 예는 밖에, 악은 안에, 악은 사랑, 예는 행동의 발음,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밖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얘기한 거예요? 반정. 감정이 잘못되면은 바로 본래의 감정으로 돌아가라. 반정. 화기지하고 뜻을 화하게 하고. 그리고 비류. 선한 사람을 자꾸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성기행이라. 행동을 이루어라. 그래서 반정, 비류. 그거 얘기했었죠. 세 번째는 뭐 얘기한 거예요? 설리와 욕과 도와 욕. 나중에 송대 가서는 천리와 인욕이 되지. 그거 조심해라. 군자는 항상 도를 즐겼다. 그러니까 소인은 욕심을 즐기고 따라갔다. 그거 조심해라. 요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